우리의 예상이 적중했다. 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속보에 따르며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수는 총 393명인데 이 중 308명 무려 78%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폭주하며 사실상 총리로 거의 굳혀진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새다. 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국회의원들 중에 스가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총 308명으로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 당원에게서 한 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과반이 넘는 58%를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자민당 국회의원 393명 가운데 391명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73%인 287명이 스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과반이 넘는 54% 비중이다. 이 중에서 각 반인 268표 이상을 얻게 되면 총재로 당선되죠. 그런데 스가 건방진크는 이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08명이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총리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포함해 아베 총리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스가 건강생사는 한국의 금융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에 더 이상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의심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오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5대 드디어 삼성, 현대차, LC 그리고 롯데그룹의 일본계 은행에 빌린 돈을 2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5대 그룹 전체 신용등료액의 176조 5,388억 원의 고작 5.8% 수준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내 한국의 우량 대기업 중심으로 일본계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를 회수할 경우 오히려 일본계 은행들이 이 돈을 곤잎 보수를 찾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악재가 터져버렸습니다. 파크위원장은 9일 개최된 IOC 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를 몇 주에 걸쳐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여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 역시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만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도쿄올림픽 조정위원장인 호주 출신의 존 코츠 IOC 부위원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도쿄올림픽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IOC 수장이 직접 신중론을 강조하고 나온 데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까지 나타나며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3,327곳 중 절반이 넘는 53.1%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 내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내년에 열리지 않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IOC는 올림픽 재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지난 4월 2021년에 개최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단 사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인구의 절반, 약 6천만 명분이 코로나 백신을 이 업체로부터 제공받기로 합의한 데다 이미 수조 원대의 예산까지 마련했기 때문이다.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중단 사태와 관련 후생노동성에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백신 공급에 차질 가능성과 관련 국내에서 백신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등의 데이터와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승인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아트라인 해커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중단할지 불분명하다. 문제 시험 참가자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횡당 척수염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척수염은 뇌와 말단 팔다리 신경을 연결하는 춘추신경기의 척수의 백색질이나
회색 지리 감염이나 염증 혹은 종양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에 염증을 발하는데요. 병변이 회색 질만 나타나며 회색 질적 수염이라고 하고 백색 질만 나타나면 백색 질적 수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척수 의전 단면을 침범한 경우에 횡단 척수염이라 부르고 심한 경우 하체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이시군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으며 또 이번 정부는 충격적인 입장을 내놓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일본 인구 절반인 6천만 명분이 백신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받고 이 중 약 1,500만 명분은 내년 3월까지 공급받기로 했었다. 백신 투여 희망자 전원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심지어 노인과 의료진을 우선으로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놨었다. 있다는 것이 측면된 것이지 반면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110몇 연합의 30%씩 오늘 백신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정했습니다. 이번에 임상시험을 어적으로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팀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바백스 카제 한국의 SK바이오사양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브리트리 FC 프로는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바이오 회사 두 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했습니다. 이미 요즘 분쟁 지역인 남중국 해에는 연일 미군 정찰기가 날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협적인 미사일을 발사했다. 만에 하나 실수로라도 중국 미사일에 미군 정찰기가 격추라도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 지역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 이상이 오가는 지정학자 교충지로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가 있어 자원도 풍부하다. 중국은 이 지역 전체 해역의 90%에 일명 남해구단선을 설정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중국 인공섬이 영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공섬의 군사시설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비난하면서 최근 정찰기를 띄워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 지역에 미중 간충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국영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8월 26일부터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한 화웨이 및 틱톡에 이어 SMIC 등 중국의 대표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 고사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32년이면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장은 불리하지만 지구전으로 가면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는 계산이다. 미중 간 전선은 전 지구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동맹국들의 참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영국 등 유럽 서방 국가는 이미 참전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이 대열에 가담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세워 모호한 입장을 취한 한국의 참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8월 말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제안 형식으로 한국에 참전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편입시켰다. 결국 회담은 미일 양국으로만 축소되어 열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호주 및 일본에 이어 한국 역시 미국 편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일본, 한국을 특정해 언급했다. 비적거리는 한국을 놓고 미국은 그냥 한편이라고 공개해버린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중국 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은 8월 22일 양재초 외교분당 정치부관을 부산으로 보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4시간 넘게 회담했다. 코로나
코로나 19 사태 속 첫 중국 5위급 인사의 방한인데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약속을 재차 언급해 이 회담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 국방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극 공격으로 해석된다. 한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형국이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다. 여기서 주목할 나라는 베트남이다. 응우옌 수안 북 베트남 총리는 지난 6월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 정상회의 주재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대규모 무역 파트너라며 베트남과 아세안은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만큼 베트남은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공익을 위해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점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니 중립을 넘어 미중의 군수까지 걷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베트남은 명확한 중립을 표방했다.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하면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정치적으로는 중국 편을 들었다. 베트남은 현재 탈중국하고 있는 구글 및 애플 등 양질의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내심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정치적 사안에서는 다르다. 베트남은 지난 5월 28일 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전체 회의를 통과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국양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홍콩 사안은 순수하게 중국 내정이며 베트남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 발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사실상 베트남과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트남이 중국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미국은 서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문제만큼은 과감하게 중국 편을 들었다.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산당 정권 공고하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의 양육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대놓고 중국 국가명을 거명하지는 않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개입을 내심 환영하고 있지만 군사,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공식적인 중국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가치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 이미지를 조성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북미 회담 개최 성사에서도 베트남의 전략적 행보를 읽을 수 있다. 베트남은 하노이 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애썼다. 북한은 중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봤을 때 베트남은 북한을 매개로 이미 오래전부터 미중 사이 철저히 중립 노선을 택하며 양쪽의 중재 역할을 자임했다고 봐야 한다. 경제는 미국, 정치는 중국 편을 들며 실리를 챙기고 있고 갈등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줄타기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복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도 중국도 베트남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나 비난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 참 대단한 외교술이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기계적인 중립 노선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모두의 전략이고 대담한 실효인 셈이다. 이는 눈치보기 중립이 아니라 자신감과 세밀한 전략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주도적 중립이라고 해석할 만하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지금 한국은 베트남과 같이 중립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영내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